자, 이재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를 일단 받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하여튼 그 병상에 있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메시지를 날리고 뭐 5월 9일 날 입원해서 계속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입장을 냈어요. 라인 사태에 입장을 내고 또 뭐 그다음에 이제 검찰 비판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 뭐 수술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서서히 이런 지금 이재명 일색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반발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어제 이제 그걸 이제 우상호 의원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5선, 6선씩 되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 입후보 했다가 누군가 그런 보이지 않는 손, 아예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이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 보이는 손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보이는 손에 의해서 그냥 중도 하차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든다. 네.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추대당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요. 예, 앞으로도 뭐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진짜 이 꼴불견이라고 해야 되나?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우원식 의원이 예. 우원식 의원이 그 김어준 거기 나온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나갔죠. 오늘 아침에 나가고 추미애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뭐 그 순리대로 국회의장 그 경선 치렀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를 밀어주는 자기한테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를 밀어준다는 의미고 순리라는 게 최다선 또 최고령자. 근데 같은 6선이면은 조정식하고 둘이 있는데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 순리다. 이재명이 나한테만 명심은 추에게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랬더니 또 우원식이 나와서 그게 아니고 나한테는 더 센 이야기를 이재명이 해줬다 그랬다면서요?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우원식이가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행님이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한테만 이제 순리대로 해야죠라고 했는데 본인한테도 형님이 적격이죠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정말 정말 다 뜨겁습니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 대표에게 정말 알랑방울 끼듯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님이 저한테 손짓 한번 하셨어요. 윙크 한번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님이 저한테 그냥 잘한다고 격려 한번 하셨어요. 좀 있으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왜 뭐 가면 전부 다 막 뭐 눈물 미치고 흘리고 막 날뛰고 하잖아요. 요새 네. 그 무슨 비디오 음악 뮤직비디오 만들었죠. 네. 거기 뭐 김정은 찬양 네, 맞아요. 그건데 와 저는 그게 분위기가 이제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지금 민주당을 보니까 김정은이 저러면 저렇게도 가능하겠구나.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 민주당 의원총회 할 때 이재명 나타나면 와 그냥 이제 팔짝팔짝 눈물 뛰고. 흘리고 이재명 눈물. 대표님 저에게 보시면서 윙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딱지 이재명 코딱지 파고 뭐 저도 파드리겠습니다. 보물단지 못 잊듯이 뭐 경매하면 개딸들 사이에서 사이트에서 막 10만 원, 20만 원 막 나가고 막 이래요. 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옷 가서 옷 털어주고 뭐 비듬 털어주고 아마 참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뻔했는데 하여튼 이게 말이죠. 참 이렇게 한 집단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어떤 이게 되면 이게 어떤 저렇게 사람들이 미쳐가는구나. 그리고 우원식만 해도 57년생입니다. 네. 누굽니까? 이재명은 64년생이에요. 예. 자기보다 정치적으로 한참 선배잖아요. 예. 근데 그 선배라는 사람이 이재명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적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고 김근태 의원 이런 분들에게 묘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노무현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자기 앞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맨날 그렇다.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운동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있었대요. 네. 본인은 고졸이고, 그다음에 뭐
운동권도 제대로 정통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노무현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평가해 주지 않았어요. 진짜 바보 노무현이었고 막 이 국민적 뭐 그걸 받아하고 뜨기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은 더한 거 아니에요? 아, 더한 거죠. 더한 거죠. 지금 DJ 이후에 이렇게 연임하는 경우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추대라고 보는데 지금 박찬대 마찬가지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요? 박찬대가 네. 이 좀 얼굴이 좀 귀염상이고 이제 목소리도 조금 얇잖아요. 그 현정님 눈에는 박찬대가 귀여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상이. 이제 그래갖고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딱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도 하고 이제 주변에서 좀 세게 보여야 된다. 그래갖고 세게. 이제 이발소를 갔어요. 네, 이발소. 미장원을 갔어요.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옆으로 바짝 깎고 이제 네. 그 최근에 아마 우리 감독님 박찬대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옆으로 바짝 깎고 바리깡으로 바짝 깎고 조금 이제 그 아주 좀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머리 조금 빠마도 하고 이제 국회에 딱 나타난 거예요. 본인은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세게 보겠지, 날 더 이상 이제 좀 귀엽게 안 보겠지 했는데 다들 더 귀여워졌어. 옛날보다 더 귀여워졌어. 저거 머리 보면 옆에 보면 이제 머리 바짝 깎고 이게 저기 이제 전투형 전투형 헤어스타일이라고 저렇게 변신을 해본 거죠. 네, 전투형으로 하려고 이제 미장원 가서 아주 좀 세게 보이세요. 옆으로 바짝 깎고 이제 김정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이제 머리도 이제 조금 빠마하고 이래갖고 이제 나타났더니 다들 그 의원들이 야 옛날보다 더 귀여워. 아니 그리고 상도 상이지만 그 박찬대는 이제 코딱지라고 하는 그게 완전히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돼 있기 때문에 박찬대에게 무슨 어떤 위엄과 그 결연한 의지라든가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면 코딱지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제 박찬대 그 참모들이 고민이랍니다. 이게 다들 이게 이제 목소리도 조금 얇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목소리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무게감 있게 보일까. 이제 근데 이제 항상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옆에 그냥 말 전달하는 거 이런 걸로밖에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원내대표 같으면 이제 좀 그래도 이 적당히 이제 좀 힘도 있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박찬대라는 사람이 전혀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게 이 머리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깎아야 되지?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측근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참 박찬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점점 어떤 이 이재명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참 이제 앞으로 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정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꼭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